오늘 임시대의원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용득 위원장 동지께서 임시대의원대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직혁신공노총 재도약을 위한 한국노총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대원님 힘찬 박수로 개회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원조합기 입장! 네, 힘찬 박수로 우리의 깃발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눈부신 햇살 비추고 이 적막한 산처. 자, 지금부터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맺힌 분노한 궤도가 발로 나가니 산 넘어 저쪽 아지랑이 꽃 노래한다 해방이여. 자욱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까맣같이 울 때까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9년 역사상 간혹 어려운 때는 있었고 또 이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사무총장이 개인적 비리로 수배되고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과 여론이 한국노총의 혁명적 조치들이 과연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대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러한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노총에 대한 실망은 또다시 제2, 제3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한국노총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100만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의원대회 결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사에 새로이 남을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 결과를 분과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분과위원장을 맡으신 동지는 섬유유통노련의 박남식 사무처장 동지입니다. 분과위원회 보고 있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규약 대진행 자격심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 첫날인 2005년 5월 31일 오후 14시 노총 3층 회의실에서 총 제적 분과위원 21명 중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약 대진행 자격심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하나, 섬유통노련 박남식 위원이 규약 대진행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둘, 2005년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자리에 명기된 회순, 규약 개정안 등 심의 안건을 원안대로 본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 대의원 명단은 각 연맹이 제출한 743명의 대의원을 정위원으로 하고 대의원 불참 시 후보 대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본대회 당일 12시까지 최종 대의원 명단을 확정 제출토록 했습니다. 넷, 이번 임원 비리로 인한 한국노총의 위상 실추는 현직 노총위원장께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대연대에서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사죄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분과위원들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1일 규약대진행 자격심사위원회 의장 박남식.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43명 대의원 동지와 100만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로서 안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은 규약 개정과 규정 재개정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표로 회의자료 56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자료 곳곳에 있으니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혁신을 위한 규정 및 규정 재개정안 재정운영 먼저 이번 안건 설명과 관련해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부분, 그리고 노조간부의 도덕성 부분, 조직의 민주성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안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안건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 감사제 도입입니다. 조합원의 정보 공개 청구권 보장입니다. 상급단체에 의한 회계감사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명비 미납 시 권리 제한이 5번째 안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조간부의 도덕성 확보에 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비리 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안건입니다. 두 번째로 노총 임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부 윤리 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의 민주성에 관해서입니다. 임원선거 제도를 민주화하자는 안건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안건이 민주성 강화의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 조직혁신 개념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간부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자주성이 뒷받침된 당당하고 강력한 노총을 건설하자는 것이 이번 안건의 주요 과제입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재개정안으로서 첫 번째,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약 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노동계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거나 법으로 외부감사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렇지만 노동자합이 반대만 하면서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회계감사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에 노동자합이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되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합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외부 전문가 약관명을 포함하여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위원을 대의원대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키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로 위촉키로 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검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및 열람토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정안으로 제38조 회계감사위원회 1항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에서 선출된 약관명의 회계감사위원과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항 감사위원회는 재정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위원장과 대의원대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을 위한 규약 규정 및 규정 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현행 법률에서는 회계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열람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 국민에 대해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현행 규약에서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 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감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규약에 정보 공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조합원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기밀 사항의 경우 공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기밀성과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공개 요건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등급별 관리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서 6개월이라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시행 시기를 규정 통과 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으로서는 신설되는 장으로서 제12장 정보공개, 66조 정보공개의 원칙, 모든 조합원은 한국노총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한국노총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원과 간부는 정보공개 및 열람 요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및 열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체 교섭, 조직 사업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기밀 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이항 정보 공개 및 열람 요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게 규정 제정안입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정보 공개 청구권자 한국노총의 모든 조합원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정보의 등급 한국노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해당 정보를 분류하고 그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가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2. 나급 문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전체 내용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정보. 3. 다급 문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하는 정보. 4. 라급 문서 요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열람권을 보장하는 정보. 다음으로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의 회계감사 제도 도입 관련 규약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현행규약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정에서는 연 1회 지역본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상급단체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내부 회계감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회계감사 권한을 규약에 명시를 하고 조직적 악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자체 대의원대에서 총연맹의 회계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 실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규약 개정안을 보시면은 제39조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 제1항 한국노총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가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가 대의원대 결의를 통해 총연맹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회계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조직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근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제 네 번째로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약 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정집행부서 위의 타 부서 간부가 예산 사용 계획의 일정 사전 검토와 집행 결과의 사후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집행부의 일상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상 노련의 경우 50만 원 이상의 각종 물품 구매 및 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부서에 대한 통제장치로 오해될 수 있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간섭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맹점이지만은
노총의 재정 규모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서 점검 및 확인 대상 조건을 200만 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각종 물품 구매 및 계약 이행 시 담당 부서 이외의 타 부서 요원이 사전 검토를 하고 사후 확인하는 재정 집행 확인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물품의 200만 원 이상 구매, 공사 발주 등을 시행하는 부서는 재정 집행 확인 담당자의 사전 검토와 사후 확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정 집행 확인 담당자가 물품의 시장 조사와 각종 용역 공사의 내정 가격을 조사를 수행하여 사전 검토 및 사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정 집행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조직 안팎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내부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토록 했습니다. 직기비품의 재물조사 및 소모품의 재고조사를 재정 집행 확인 담당자의 입회하에 연이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마지막 안건으로 맹비 납부 시 권리 제한을 위한 규약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맹비 납부는 현잡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맹비의 장기 미납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자금 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현행계약상 맹비를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잡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 직전에야 체납 맹비를 일괄 납부하는 악용 사례도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일상적 사업 집행을 제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맹비를 납부하는 관행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규약 개정을 통해서 권리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평소 맹비 중시율을 높이고 반대로 성실히 맹비를 납부하는 조직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맹비를 90일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한다. 회원조합 대표자회의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권리 정지를 보류할 수 있다. 조합비 납부 실적에 의한 선거인 대의원, 중앙위원회 등의 배정에 있어서 권리가 제한된 기간은 1할 계산하여 해당 기간의 비율만큼 배정 인원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시면은 제63조 권리의 제한, 회원 노동자비 맹비 또는 특별 부가금을 납부일부터 90일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다. 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금 납부 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서는 권리 정지를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 대의원 배정 기준, 제63조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기간은 1할 계산하여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하며 제23조 2 제1항 선거인 배정과 제27조 2항의 중앙위원 배정 시에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상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재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재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리 연루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규약 규정 재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노조 간부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조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는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조합원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게 됩니다. 비리는 조합원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최악의 범죄이며 비리 연루자가 표를 매수하여 또다시 임원으로 진출하는 경우 유사 범죄의 피해를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도덕성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리 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리와 무관한 정당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비리는 제외되므로 이 제도의 남용은 방지될 것으로 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노동자 활동과 관련하여서 또는 노동자 간부로 재임 중 그 주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기타 대의원 및 선거인의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고의로 허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조처의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조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제15조 권리, 회원 노동자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자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간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14조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로서 제2항의 노동운동에 대한 소신에는 규약 제15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으로서 제27조 입후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대의원 또는 선거인의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를 고의로 허위 조작하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발각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총 임원의 재산 공개를 위한 규약 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 최근 발생한 수억 대의 수뢰 혐의 등으로 노조 임원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높은 가운데 노총 임원이나 입후보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임 중의 부정한 축제 행위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조 임원의 경우 공직 후보나 공직자의 성격이 다르고 신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거나 또는 악용 위험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내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노조의 임원이 공직 후보에 비해 영향력과 권한이 결코 적지도 않고 노동자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노동자 간부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공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신고인의 정직성과 조합원 대중의 판단에 맡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노총 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대의원 대회 기간 중에 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노총 임원은 정기대의원 대회 1일 전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포함한 재산 신고서를 한국노총 사무총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산 신고서는 별도로 마련된 서식에 의해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분류하여서 신고토록 했습니다.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재산 공개를 선거 당일까지 노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입후보 등록 서류 중 학력, 재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시면은 새롭게 신설되는 안으로서 제48조 임원의 재산 공개, 임원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재산 공개를 하여야 한다. 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매년 정기대의원 대회 기간 동안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재산 공개를 하여야 한다. 임원은 최초 선출된 해를 제외하고는 입후보 등록 시 첨부한 재산신고서 서식에 재산 변동 내역을 포함한 재산신고서를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1일 전까지 사무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으로서 14조와 15조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부윤리강령 제정 및 규약 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한국노총과 산하조직의 모든 간부들의 포괄적이고도 일상적인 행동규범으로서 간부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규약상 회원조합 의무에 간부윤리강령의 준수를 포함시키고 대의원대 결의를 통해 실천 의지를 밝힌다. 강령은 전문가 법문으로 구분하며 노조 간부의 모든 권한이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재확인하고 알선 청탁 및 수뢰의 금지, 노조 자산과 정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 금지, 강령 위반 시 책임을 질 것임을 밝히고 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또는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한다. 이후 한국노총 간부 교육 과정에서 윤리강령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규약 개정안으로서는 제16조에 나와 있는 회원조합의 의무에 간부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추가를 했습니다. 간부윤리강령안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금전적 이득의 수수 제공 금지, 예산과 기금의 목적의 사용 금지, 노조활동 관련 정보의 거래 제한,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강령 위반 시 책임과 위반 신고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이상의 내용으로
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재개정안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선거인 제도와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임원 선거 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규약 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한국노총의 계획과 민주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서 직선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위노조와 산별연맹의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다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고 선거 관리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따르는 직선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소수 대의원에 의해 위원장이 선출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따라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임원 선출 제도라는 선거인단 제도를 직선제 실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형위원회 추천에 의한 사무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위원장 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이 직접 사무총장까지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기간의 기획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공정제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조합원 200명당 1명씩 선출된 4, 5천 명의 선거인이 러닝메이트를 이룬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선거인은 5명의 부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며 위원장이 수석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부위원장들의 권한을 분장한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인대회 공고기간을 30일로 한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제19조 제2항 선거인대회는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로서 회원 노동자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제3항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정기선거인대회는 3년마다 1월 중에 각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공고 선거인대회의 소집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23조 2 선거인의 배정기준 선거인은 회원노동자합이 선거일 직전 3년간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조합원 200명당 1명씩 배정하되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단 신규 회원 노동자합은 선거일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회원 노동자합은 파견 선거인의 30%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 미만인 회원 노동자합은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 선거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항으로 위원장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의 구성은 직전 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출된 선거인 또는 직전 선거인의 선거인으로 한다. 단 회원 노동자합의 대의원대에서 파견 선거인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거인으로 하며 신규 회원 노동자합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배정된 선거인으로 한다. 제13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임원의 임무로서 임원의 구성이 먼저 수석 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는 제도를 개정했고 임원의 임무로서 위원장은 수석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부위원장의 권한을 분정한다. 제45조 임원의 선거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단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한조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획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정제를 실시한다. 제3항 임원선거 및 선거공정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규정 개정안으로서 먼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제43조 2 부위원장 5명은 여성 할당 1명, 비정규직 할당 1명을 포함해서 각각 연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여성 할당과 비정규직 할당은 별도의 기표로 선출한다. 회계감사 여성 할당 1명이 포함된 회계감사 4명은 대의원대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되 제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면은 이전에 전형위원 방식으로 뽑던 선거관리 규정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사무총장의 선출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서 그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규정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을 선할 경우
위원장은 규약 제2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대의원이 선출하고 기타 임원의 선출 방법은 대의원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집행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규약상 집행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비상근 부위원장 국장급 이상 간부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본부 의장은 제외되어 있으며 현실로 존재하는 사무총국의 임원, 실본부장 집행회의는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 규약의 정비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집행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집행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을 정비해서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현행 규약상의 집행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로 구분 신설한다. 중집의 기능 및 중앙위원회의 기능 중 실제 중앙이익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임금정책의 수립, 재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을 중집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회원조합 대표자의 기능 중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간의 협력을 요하는 중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의 조직 분규 수습 등의 기능을 중집으로 이관한다. 중집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으로 한다. 상집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총국 부서장,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지금까지가 본 안건에 상정된 구체적인 안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재정자립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안건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서 편의를 위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의 필요성입니다. 한국노총을 혁신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재정 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주성 확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여의도 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의무금 인상을 포함한 재정 운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 예산과 역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직할 조직인 지역본부의 예산과 인력 등에 통일된 방침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는 지역본부 의무금을 선별해서 일괄 징수해 총연맹으로 일괄 납부한 후 총연맹에서 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지역본부의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무금 인상이나 지역본부 교부금제 도입 등 재정 운영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산별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 논의기구를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가칭 한국노총 재정자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위 명칭은 한국노총 재정자립특별위원회입니다. 특위 구성으로서는 산별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사무처장급 15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여기에 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 일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위의 구성은 총연맹 및 회원조합 지역본부의 재정 운용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의무금 인상을 포함한 총연맹의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서 지역 교부금제 도입 등 지역본부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 통일된 방침과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이 특위의 기능이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20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 재정자립 관련 안건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간은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난 후부터 20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이 안건에 대한 설명과 재정특위에 관한 보고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인수 743명입니다. 여기에 투표 참가자가 460명으로 투표율은 61.91%로 적법합니다. 그 다음 찬성 반대 결과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찬성 93.70, 반대 6.30, 도덕성 부분에서 투표율은 찬성 93.91, 반대 6.09, 민주성 부분에서 찬성 93.70, 반대 6.30. 자,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노총을
새로 쓰는 혁신 규약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투표 예외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선거인수 743명 중에 투표 참가자 수는 427명입니다. 이거 자꾸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투표율은 57.47%입니다. 여기서 더 가시면은 투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찬성 393표로 92.04%, 반대 34표로 7.96%로 권오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선거인수 743명 중에 투표 참가자 수는 414명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55.72%로 합법적인 투표가 되었습니다. 기호 1번 누구였죠? 이경식 후보가 88표로 21.26%, 기호 2번 백헌기 후보가 326명으로 78.74%. 이것으로서 기호 2번 백헌기 후보가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노총의 조직 혁신에 위해서 통과된 그러한 새로운 개혁을 이용득 위원장과 함께 우리 조합원이 함께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59년도 역사에 걸맞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새로운 국민과 서민과 우리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조직의 간부로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조합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노동조합의 지원을 노동운동의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 사항을 실천한다. 첫째,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다른 임직원과 간부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둘째,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대리인 또는 노동조합과 금전적 거래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위법적인 금품이나 그에 상당하는 선물, 향응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첫째,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계약 및 계획 이행. 두 번째, 부동산 또는 기업에 대한 노조 기금의 투자 또는 대부. 우리는 자신의 하급자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 참여 금지 원칙을 준수를 회피하지 않는다. 셋째, 예산과 기금을 목적의 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예산과 기금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는 관련 규정이나 사전 승인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소유의 물품, 동산, 부동산 등
자산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일반적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하게 차용하거나 사용하여 이득을 얻지 않는다. 넷째, 노조활동 정보를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체교섭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한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정당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획득 관리한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없애지 않는다. 우리는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에 있어 관리 법령과 규정,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한다. 여섯 번째, 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우리는 윤리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우리는 누구든지 윤리 강령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며 신고인의 신고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200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임시 전국대회. 네, 손을 내려주고 박수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 대중 그리고 9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6월 1일 전국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한국노총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이 이 사회에 반드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서민, 빈민, 극빈자들, 소외계층에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조합원과 각 노동조합과 노총 중앙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손눈에는 우리의 동네 여령의 종을 여섯 지주들 울린다. 쉬지 않고 생산하는 영원한 건설자 조국은 부른다. 아, 우리들은 노동자 노총의 깃발 아래 강철같이 뭉쳐서 민족